아, 역시 코나는 변하지 않았어요. 반갑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D본입니다. 오늘의 시승차 현대자동차의 더 뉴 코나입니다. 일단 이 코나 차량 현대자동차에서 2017년 6월에 출시한 소형 SUV 등급의 차량입니다. 경쟁 차종을 좀 볼까요? 경쟁 차종으로는 기아자동차의 셀토스, 그리고 니로, 그리고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그리고 르노 삼성자동차의 XM3, 그리고 마지막으로 쌍용자동차의 티볼리, 이렇게 이제 국산차 중에서는 그렇게 경쟁 차종을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이 등급이 굉장히 치열한, 경쟁 엄청 치열한 모델이기도 해요. 지금 수입차는 별도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수입차까지 하게 되면 이 소형 SUV 시장이 정말 경쟁이 장난이 아닙니다. 일단 이 코나 같은 경우는 초기 출시에 엔진 트림이 1.6 터보 가솔린 모델, 그리고 1.6 디젤 모델, 이렇게 두 가지 엔진 트림을 일단 출시를 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1.6 터보 가솔린 모델, 그리고 2.0 자연흡기 가솔린 모델, 이렇게 두 가지의 엔진 트림으로 지금 출시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6 디젤 모델과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지금 수출형 모델은 출시를 했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올해 8월에 배터리를 변경을 해서 이제 출시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참고로 배터리 같은 경우는 기존의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SK 이노베이션으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두 개의 기업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미국에서도 굉장히 소송전으로 조금 시끄러운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올해 또 출시한다고 하니까 신형 코나 전기차를 시승할 때 그때 한번 조금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승하고 있는 이 코나 차량, 지금 판매 가격이 1,962만원부터 2,952만원 이 수준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참고로 요거는 개별 소비세 3.5%가 적용된 가격이에요. 그래서 차량 가격은 이제 기본 모델이 이제 2.0L 자연흡기 가솔린 모델인데, 여기에 이제 옵션을 붙이는 거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 여기에다가 1.6 터보 그리고 DCT 조합이 70만원 옵션가가 형성이 되고요, 4륜 구동과 멀티링크 이 조합이 185만원의 옵션가가 추가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승 차량 같은 경우는 엔진이 지금 G4FP의 스마트 스트림 G1.6 터보 가솔린 엔진이 지금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변속기가 DCT 7단 변속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시스템 최고 출력 198마력, 최대 토크 27kg/포스미터, 이렇게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 참고로 이 초기형 모델의 1.6 터보 모델 같은 경우는 G4FJ라는 엔진 형식을 써서 177마력에 27kg/포스미터, 그러니까 최대 토크는 지금 똑같은데 최고 출력 부분이 21마력 정도가 지금 신형 모델이 좀 더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조금 기억을 되돌아 보면 아마 작년 7월경인가 이 코나 1.6 터보 모델을 시승했을 때 굉장히 이 가속력 부분에 만족스러워 가지고 되게 좋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거를 비춰보면 이 모델도 그래도 조금 마력이 늘어났으니까 좀 더 재미있는 자동차가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차량의 공차 중량 같은 경우는 1.3톤에서 1.4톤 이렇게 수준이고요, 차량 복합 연비는 11.6km에서 13.9km 리터당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유심히 있게 보셔야 될 게,
가솔린 자유느끼 모델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2.0L 동일 차종, 그러니까 전륜 구동 방식의 16인치 휠을 적용했을 때 연비를 보면 2.0L 자유느끼 가솔린 모델이 한 13.6km, 그리고 1.2 터보 모델, 지금 시승하고 있는 이 터보 모델 같은 경우는 13.9km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1.6 터보가 연비가 조금 더, 아니 뭐 미세하지만 조금 더 높은데, 개인적으로 현대기아 차들 여태까지 시승했던 걸 조금 되새겨보면 솔직히 가속력 부분에서는 조금 기대 이하, 제가 판단했을 때 좀 약간 기대 이하의 성능을 조금 가지고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1.6 터보 모델이 어떻게 보면은 효율이나 뭐 이렇게 성능 쪽에는 좀 더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뭐 이 부분은 개인이 이제 어느 쪽에 가치관을 두느냐에 따라서 이제 차량을 구매하실 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두 차 중에 어떤 차를 사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제 생각엔 1.6 터보 모델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슈플레 옵션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여기 지금 보이시는 계기판 같은 경우는 4.2인치 디지털 클러스터가 들어간 일반 계기판이 지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뭐 요거는 상급 트림으로 가면 10.25인치 LCD 계기판이 들어가니까 뭐 저는 이런 계기판도 나쁘지 않아 하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디스플레이는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지금 적용이 되어 있고요. 요 하단에는 지금 매뉴얼 에어컨이 지금 적용이 되어 있네요. 뭐 저는 수동도 상관없어요. 이런 거는 뭐 괜찮고, 그리고 요쪽 하단부에는 USB 충전 포트, 그러니까 USB 포트 2개, 그리고 10V 소켓 아울렛까지 지금 마련이 되어 있고요. 요 다이얼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조작을 하게 되면 이제 드라이브 모드가 조작이 되고요. 에코, 컴포트, 스포트, 그리고 스마트, 이렇게 네 가지의 드라이브 모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고, 스마트로 놓고요. 요 버튼을 누르면 트랙션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트랙션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트랙션을 누르면 스노우, 머드, 샌드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쪽 기아 변속 주변에는 1열에 이제 열선 시트, 그리고 스티어링 휠 열선까지 들어가 있는 모델이에요. 이게 1열 열선이랑 스티어링 휠 열선이 기본 적용되는 트림이 제가 알기로 모던 트림이거든요. 대충 보니까 이제 모던 트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핸들 조향도 들어가고 차선 유지도 들어가 있어요. 그냥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크루즈 컨트롤이고, 대신에 핸들 조향이나 요 차선 유지 기능은 별도로 들어가 있는 모델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는 뭐 특별한 거는 따로 없네요. 전체적으로 이 차량 옵션이 좀 낮다 보니까 뭐 옵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게 시승기 찍으면서 제가 갑자기 기억이 났는데, 예전에 초창기에 그 시승을 했을 때, 그리고 그 후에 최근래죠, 이 코나 하이브리드 시장 모델 시승했을 때 그거를 종합적으로 보면 이 디스플레이는 이제 운전자를 바라보진 않아. 이거 똑같네요, 그전이랑. 이게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틀어졌으면 좋겠는데, 요거는 조금 아쉬워요. 요거 조금 아쉽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이게 복잡해진 게 아마 이 커버 때문에 지금 좀 많이 복잡해진 것 같은데, 뭐 이 선들은 지금 블랙박스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거 제외하더라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 시야가 상당히 좁습니다. 여기가 이거 아마 예전에 코나 하이브리드 시정 모델 시승했을 때도 아마 그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시야가 여기 가운데 부분이 좀 좋지는 않아요. 그 부분은 조금 아쉽고, 대신에 이 룸미러 사이즈는 차량 등급에서 좀 많이 커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시야가 되게 좋고요. 뭐 사이드미러는 차량 크기에 딱 맞게 그냥 제작이 돼서 적용이 된 것 같아요. 뭐 그거 외에는 뭐 특이점은 없네요. 그리고 이 실내 공간, 이 앞좌석 1열 실내 공간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게 제가 직전에 소렌토 차량 2.5L 터보 GDI 소렌토 차량을 시승을 하고, 제가 이 차를 조금 멀리 가서 이제 받아가지고 왔는데, 그때 이동할 때 이제 스포티지 QL 모델을 타고 왔거든요. 근데
근데 그 차량들을 타고 이제 이 차를 와 보니까 실내가 좀 좁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 소형 SUV급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 차량의 이 높이 자체가 많이 시트 포지션이 좀 많이 낮아요. 실내 공간 자체가 조금 이렇게 작은 느낌이 많이 드네요. 이거는 뭐 차량 등급 자체가 소형 SUV급이다 보니까 뭐 이거는 좀 이해는 해야 되겠지만, 조금 실내가 답답해 보이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기도 해요. 이런 여기 시야 좁은 게 아마 크게 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과속 방지턱 구간으로 들어왔고요. 예전의 기억을 좀 되살려 보면 뭐 최근에 그 코나 하이브리드를 시승했긴 했지만, 그거랑 조금 별개로 얘는 코나 1.2 터보기 때문에 좀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래도 무난한 수준의 승차감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가속 성능 했을 때도 어느 정도 조금 받아준다는 느낌을 저는 그때 받았던 것 같거든요. 그때 아마 시승기를 초창기에 찍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일단 여기 방지턱을 한번 넘어가 보면 어우 야, 이게 왜 이렇게 튀냐. 예전에 아예 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전류는 맥퍼슨 스트럿 구조가 들어갔고요. 후륜은 지금 토션빔이 들어갔는데 잠깐만요, 이게 많이 튀는데? 약간 이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넘어가 보면 이 저속에서는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이게 조금 약간 속도가 올라간 상태에서 방지턱을 넘어가 보면 뒤에가 좀 많이 튀네요. 이게 뒤에가 많이 튄다는 건 이 서스펜션 자체를 조금 약간 무르게 좀 세팅을 해 놓으면, 이게 노면이 고르지 않거나 조금 요철 구간이 심했을 때 이 튀는 이 바운스 부분이 높아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예전에 타기 오래되긴 했어요, 작년이라. 그때랑 비교해서 보면 약간은 조금 승차감으로 간 느낌이 많이 드네요. 이게 아닌가? 내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지금 여기도 보면 뒤에 많이 튀어요. 이렇게 뒤에가 굉장히 많이 튑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토션빔 들어간 구조가 예전에도 많이 탔던 것 같은데, 요철이 조금 심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차가 바운스가 조금 심해지면 많이 차가 튀는 그런 느낌을 많이 줍니다. 이거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별로 좋지는 않네요. 이게 아마 이 코나 1.5 터보가 저희가 초창기에 시승했을 때, 저도 그렇고 그때 당시 곤충기한테도 이 가속감 부분에 상당히 좋은 느낌을 많이 줬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감안해서 이 승차감을 봤을 때 조금 아쉬운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사륜 구동이 들어간 모델로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제 생각에는 이 멀티링크 쪽으로 가면은 승차감이 좀 더 부드러울 것 같아요.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또 시승 계획을 잡아보겠지만, 근데 뭐 전체적으로 차량 등급 자체를 생각하면은 그리고 구조도 토션빔이니까 그런 거를 비춰보면 그냥 뭐 이해를 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에요. 제 개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많이 튀는 기분이 많이 들어서 조금 아쉽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은 요 구간이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희가 곤충기와 함께 1.6 터보 가솔린 모델 초창기에 시승했을 때 상당히 좋은 기분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때 곤충기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은 요 구간이 굉장히 기대가 많이 돼요. 일단은 드라이브 모드는 이제 스포츠로 변경을 하고요. 이 친구도 변속기를 좌측으로 밀면 수동 변속으로 제어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수동으로 변속을 제어해서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여기서 풀악셀. 오, 와. 역시 코나는 변하지 않았어요. 일단은 이 가속감 부분 같은 경우는 초기에
초반에 조금 약간 더딘 느낌이 없지 않아 좀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탄력을 받아서 차가 나가기 시작하면 그 후부터는 그래도 가속감이 조금 상당히 나오는 편이에요. 그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차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직전에 차 탄 게 2.5L 터보, 이게 소렌토 차량인데 그거랑 좀 직접적으로 비교하면 좀 애매하긴 한데, 그 친구는 약간 이 높은 출력을 막 바퀴로 보내서 이렇게 파고 나가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가속이 된다, 이렇게 된다고 보면 이 친구는 가볍게 나가는 것 같아요. 이게 차가 가볍다는 게 운전하면서 느껴져요. 근데 지난번에 이거까지는 뭐 말씀 안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과속할 때는 좀 핸들이 조금 무거워졌으면 하긴, 더 무거워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가속감은 상당히 잘 나옵니다. 역시 잘 만들었네요. 브레이크가 그냥 안 듭니다. 이거는 조금 많이 아쉬운데요. 브레이크가 그냥 안 드네요. 이게 차가 잘 나가는데 브레이크가 왜 이렇게 안 드냐 이거. 어쨌든 이 초반에 정지후 가속에서도 이렇게 치고 나갈 때의 느낌은 굉장히 좋아요. 이 아까 수동 변속할 때도 타이어가 이 스키드움이 날 정도로 휠스핀이 나면서까지 이렇게 출력을 쫙 밀어주는데, 문제는 이제 브레이크가 조금 아쉬운데, 브레이크가 지금 이렇게 일반적인 주행을 했을 때 살짝만 돼도 이렇게 팍팍 서요. 이게 지금 새 차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살짝만 밟아도 이렇게 팍팍 쓰는데, 이게 초반에 거의 80% 이상의 그 브레이크 성능이 나오는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브레이크는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이거는 현대기아 차들, 국산 차들 대부분이 다 이 브레이크 쪽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이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어쩔 수 없지 뭐.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주행씬은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그럼 외관씬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시승차 현대자동차의 더 뉴 코나입니다. 뭐 일단 전체적으로 주행 같은 경우는 예전에 시승했을 때랑 마찬가지로 가속감 부분에서는 뭐 상당히 크게 뭐 좋았던 기분이 많이 들었고요. 단지 조금 브레이크 부분에서는 좀 아쉽지 않았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전 세대랑 좀 많이 변경된 부분이 이 분리형 헤드램프, 여기 디자인이 조금 변경이 됐고요. 기존이랑 직접적으로 좀 많이 바뀐 게 지금 전면부에 보시는 그릴이에요. 그릴 안에 원래는 엠블렘이 들어가 있었는데 엠블럼과 그릴을 좀 분리를 해서 디자인을 조금 변경을 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측면 쪽 휠 같은 경우는 지금 205mm의 16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옵션 사양에 16, 17, 18인치까지 이제 옵션별로 좀 구분을 해놨는데, 당연히 아시겠지만 16인치가 연비적으로는 조금 좋습니다. 그리고 기존 세대보다는 전장이 한 40mm 좀 커졌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존 세대랑은 크게 차이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뒷좌석 같은 경우는 지난번 예전에 초기형 모델 시승했을 때도 그때도 이 뒷좌석 공간에서 조금 약간 아쉬움이 컸거든요. 왜냐하면 기존 세대 같은 경우는 이 무릎 공간이랑 이 헤드 공간에 주먹 하나가 안 들어갔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기존 세대보다는 레그룸을 한 13mm 정도 확보를 해서 개선을 했다고 해요. 여기 좀 보시면 그래도 주먹은 안 들어가는데? 이렇게 넣으면 들어가네. 이건 안 들어갑니다. 참고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운전할 때 이 시트 포지션을 조금 앞으로 당겨서 운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먹은 안 들어가지만 그래도 기존보다는 좀 커진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그리고 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볼까요? 머리는 안 닿고요. 여기 주먹이 안 들어가네요. 기존 세대랑은 다른 거는 이제 여기 레그룸 공간이 조금 늘어났다. 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옵션이 조금 그래도 높은 트림은 아니니까 지금 뒷좌석을 위해서 송풍구는 따로 마련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직전에 소렌토 2.5 터보 같은 경우도 이 옵션이 되게 낮은 트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송풍구는 그래도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그것도 없습니다. 아마 차량 등급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대신에 USB 충전 포트 하나는 지금 마련이 되어 있고요. 뒷좌석 열선은 당연히 없고요. 그리고 암레스트도 당연히 없습니다. 트렁크 같은 경우는 지금 2열을 폴딩 시에는 1143리터고요 2열을 폴딩 안 했을 경우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360리터 이렇게 나온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동급 소형 SUV 중에서는 가장 아쉬운 부분이에요. 사실 이 급에서의 가장 탑은 XM3입니다. 그 친구는 500리터가 넘어요. 현대자동차의 더 뉴 코나 1.6 터보 모델을 시승을 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주행 부분에서는 가속감 부분에서는 그래도 만족감이 좀 높았던 것 같고 브레이크 부분은 좀 많이 아쉽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부 실내 공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트렁크 공간은 지금 타 경쟁 차종 대비해서 좀 많이 좁아서 그 부분은 좀 많이 아쉽고요. 그러면 좋은 게 없나? 좋은 게 그럼 가속감밖에 없네요. 현대자동차의 더 뉴 코나 모델을 시승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차, 좋은 차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